지금 자료를 보시면 22년 2월에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죠. 안산에서 최근 가장 많이 하락한 안산 라프리모의 거래 현황입니다. 상승장에서 84 타입 기준 매매가 8억 5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안산에 거주하시는 투자자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정확히 3년 전 안산과 시흥은 분양가의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경기도 외곽에서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던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안산과 시흥 아파트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안산과 시흥 부동산, 특히 시흥 중에서도 100호 신도시는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서 투자했던 분들이 기대와 다른 분위기에 팔고 나가고 점차 거래는 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들의 최고가 계약 사례를 보면 현지인 분들도 많지만 외부 투자자들 비율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상승장에서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만 봐도 이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를 대표하는 안산과 시흥은 GTX와 신안산선 호재,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그 기대감이 매우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이 상승했던 이 지역들의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산과 시흥에 대한 유튜브 영상만 봐도 고점일 때 가격이 너무 높았었다는 의견이 많고 심지어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산과 시흥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짧게 지역별로 한 군데씩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 라프리모입니다. 2017년식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최고층은 35층입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KTX 등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선부역 인근의 대규모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는 다수의 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84 타입 매물이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6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 타입 분양가는 4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분양가의 2배 넘게 상승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한 게 맞는지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2년 2월에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죠. 안산 라프리모 118동 903호입니다. 84 타입 기준 매매가 8억 5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안산에 거주하시는 투자자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이분은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로 동일 기간에 전세를 3억 9천만 원에 맞추면서 갭 4억 6천만 원으로 투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25층 매물이 6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였던 9층 매물보다 고층인데도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하는데요. 22년 2월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시면서 전세를 3억 9천만 원에 맞추셨습니다. 근데 2년 만기가 되는 24년에 전세 가격이 3억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분이 전세를 얼마에 다시 계약했는지를 살펴보니까 24년 초에 3억 3천만 원에 계약하셨습니다. 원래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2년 동안 전세 시세가 6천만 원 떨어져 버렸네요. 이럴 때는 갭으로 투자한 집주인분이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분이 여유 자금이 있으셨다면 6천만 원을 전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수월하셨을 텐데 만약 자금이 없었다면 고점에 물린 걸 팔 수도 없고 돈은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되니까 대출을 추가로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면 무조건 전세가 잘 맞춰진다고 생각하시고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계약하신 분도 상승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안산 라프리모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안산 라프리모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전세 시세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역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고를 수 있는 전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경우처럼 내 집의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갭 투자하실 땐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단지들의 전세 시세를 잘 파악하시고 보수적인 가격에 전세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1년 8월에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죠. 시흥 100옷 호반 서밋 플레이스 103동 1904호입니다. 84 타입 기준 매매가 10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로 동일 기간에 전세를 3억에 맞추면서 갭 7억으로 투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84 타입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9층 매물이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는 3억 3천만 원 하락했고 분양가와 비교해서는 3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 매물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21년 8월 10억의 잔금을 치르면서 전세를 3억에 맞추셨습니다. 보통 전세는 2년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집에 사는 전세입자는 1년 거주하고 퇴거합니다. 그래서 23년 8월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다행인 건 이때 전세 시세가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억 8천만 원에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보다 8천만 원을 올려받았습니다. 보통은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 갭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전세 시세가 오른 경우인 거죠. 이분의 경우 전세 시세가 오르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의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주변 신축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전세든 매매든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3.5대 1을 넘었고 최고 경쟁률은 7대 1을 넘었던 분양 단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297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현재 매물이 165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에 내놓은 분들도 계시고 2천만 원 이상 떨어진 매물도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 경쟁이 높았던 것 치고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지금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 수도 많이 쌓여 있고 이 단지 내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안산과 시흥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보셔야 되는 부분은 공급 물량입니다. 안산과 시흥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일부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단지의 매매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흥시에서는 20년부터 23년까지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시흥시 분양권 시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에는 앞으로 공급 물량도 적고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는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 가격 시세가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산에서도 상록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전세 가격 회복세가 시흥이나 안산 단원구와는 다르게 좀 더딘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실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안산과 시흥은 가격 상승폭이 더디긴 하지만 일부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금매가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걸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매매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그 아파트의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이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